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공고가 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만약이요, 그 매각 공고가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일종의 연막이었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 우리는 그 이면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고문,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29일 DKM이라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 팝니다 하고 알린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표준적인 기업 인수합병 절차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공고 한 장 뒤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요? 자, 그럼 먼저 공식적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플랜 A는 대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주 깔끔합니다. DKM이라는 회사를 파는 거고, 주관사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3일 PwC, 그리고 입찰자는 기존 주식, 그러니까 구주랑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사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아주 전형적인 M&A 구조처럼 보였죠.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전화 한 통이었어요. 이 매각을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건 전화 한 통에서 이 완벽해 보이던 공식 발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3일 PwC의 김정환 이사와의 통화 내용에 기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추측이 아니라 이 거래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나온 말 그대로 내부자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DKM이 회사를 파는 게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실제 매물은 회사가 아니라 한 주주가 가진 고작 3% 남짓한 지분이라는 거였죠. 와.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알려진 건 회사 전체 매각인데 실제 매물은 3% 지분이라니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이 3%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3%. 바로 이 숫자가 모든 의문의 시작점이자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회사 전체도 아니고 고작 3% 지분을 팔면서 어떻게 버젓이 회사 매각 공고를 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 화면이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 대중들은 DKM이라는 기업을 통째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실제 통화로 확인된 현실은 뭐였죠? 특정 주주가 가진 아주 작은 지분 딱 그것만 파는 거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고작 3% 지분을 사서 어떻게 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이 공개된 공고 뒤에서는 입찰자들에게 어떤 진짜 계획이 전달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복잡하고 좀 이례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재적인 인수자들에게 제시되었다는 바로 그 계획입니다. 그 놀라운 전략의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3% 지분이라는 일종의 입장권을 사는 겁니다. 이걸로 일단 회사에 발을 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똑 떨어지고 돈을 뗀 새로운 주주가 단숨에 회사를 장악하는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비공식적인 계획의 중심에는 DKM이 내부의 백승윤 사내이사와 박상준 CF,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존 최대 주주의 23% 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문제 해결사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처리할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라?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뭔가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분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이 자료가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의혹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두 가지 플랜을 딱 나눠서 제시합니다. 플랜 A, 이건 우리 모두가 알던 공개적인 매각 계획이죠. 그리고 플랜 B는 이 모든 공개 절차가 사실은 내부자들이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 모든 의혹의 심장을 꿰뚫고 있습니다. 애초에 매각이라는 플랜 A는 없었고 처음부터 회사를 차지하려는 플랜 B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정말 강력한 문제 제기죠. 과연 이것은 복잡한 M&A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창의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치밀하게 짜인 기업 음모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공고문 한 장? 그 뒤에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